여러분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를 얼마나 오래 겪어왔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현대적인 것, 즉 40대에 접어들면 의사가 어색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수천 년 전부터 같은 문제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고대 이집트의 의학 지식인 에버스 파피루스는 기원전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문서조차 기원전 3400년에 더 오래된 자료를 복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고대 두루마리에는 비대해진 전립선으로 인한 배뇨지연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퀴가 표준화되기도 전에 남성들은 이미 편안하게 소변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최근에야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과 의학 연구 덕분에 우리는 방광 바로 아래에 조용히 위치한 호두 크기의 이 샘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립선이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사정시 정자를 운반하는 액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모든 부분처럼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생기고 때로는 실망스럽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대해진 전립선의 전문 용어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암과 같은 질환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흔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는 이제 생활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즉 자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과학이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사정이 실제로 전립선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마치 심야 라디오쇼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2004년의 중요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들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관계 몽정 자위를 통해서든지 간에 신체는 이 배출에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버드 연구자들도 또 다른 연구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빈도 범위, 즉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들이 전립선암 위험을 최대 31%까지 줄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수치가 아닙니다. 아이론은 사정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부 시스템에서 청소 사이클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법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신체가 실제로 반응하는 보호 리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이라는 간단하고 인간적인 행동이 실제로 신체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질병이 시작되는 깊은 곳에서 말입니다. 호주 연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히 입 밖에 내지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잦은 사정이 실제로 전립선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들의 발견은 다른 연구들이 암시했던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 사정은 더 깊은 생물학적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파이프를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의 배출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생물학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흥미롭고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숨겨진 위협 중 하나는 염증입니다. 시끄럽지 않고 서서히 다가옵니다. 전립선을 부풀게 하고 요도를 좁히며 갑자기 화장실에 가는 모든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알림이 됩니다. 이 상태를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며 이는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불면의 밤, interrupted sleep,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겪는 조용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기적인 사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들은 사정이 염증을 완화하고 내부 압력을 줄이며 전립선 주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던 꽉 쥔 주먹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이 다시 흐르고 긴장이 풀리며 모든 것이 더 잘 작동합니다. 근육이 아플 때 드디어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느끼는 그 깊은 숨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흐름이 더 좋아지고 불편함이 줄어들며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골반 바닥 근육 남성 건강의 숨은 영웅들도 사정 중에 활성화됩니다. 이 근육들은 배뇨부터 발기까지 모든 것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을 소홀히 하면 약해지지만 성관계 자위 또는 특정 운동을 통해 활성화하면 강하고 기능적이며 반응성이 뛰어납니다. 강한 근육은 전립선과 생식 시스템에 더 나은 지지를 제공합니다. 더 나은 순환 요실금의 위험 감소, 그리고 더 탄력적이고 능력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사정이 기적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건강한 전립선을 원하신다면 진정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는 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사와 상담하세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예방이 치료보다 항상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정말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대답은 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것의 일부일 때만 중요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한 걸음 내디드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잘 챙기세요. 그리고 가끔은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없이 자신에게 조금의 해방을 허용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다음 진료 예약에서 체크할 항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선택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를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내심이 줄어들거나 잠이 불규칙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는 더 많은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생존 호르몬으로 호랑이에게 쫓길 때는 좋지만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일 이메일에 묻힐 때는 좋지 않습니다. 코르티솔이 상승하면 신체가 염증을 겪게 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 문제, 즉 전립선염이나 비대증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남성들은 전립선 합병증이 적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도구들, 마음 챙김, 호흡 운동, 심지어 자연 속에서의 간단한 산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10분의 명상이나 부드러운 요가가 여러분의 내부 화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좋게 활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두 가지는 전립선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정원처럼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는 열파와 같아서 모든 것이 긴장하고 마르고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숨을 쉬고 움직이고 쉬면 시스템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삶이 더 잘 흐릅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운동을 해봅시다. 운동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심지어 빠른 걷기나 수영을 하더라도 뇌는 엔돌핀을 방출합니다. 이 자연적인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전립선을 부풀게 만드는 염증을 줄입니다. 가벼운 저항 훈련, 게임 체인저입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호르몬 순환, 정신적인 명료성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전립선에도 좋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팁 하나, 수분 섭취입니다. 물 마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필수적입니다. 물은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과 방광을 지원하며 전립선이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너무 많으면 이는 방광을 자극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커피를 물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 허브차, 특히 녹차를 시도해보세요. 이는 전립선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항산화제가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한밤중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만드는 티켓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죠. 대신 하루 종일 꾸준히 마시고 밤에는 줄여서 몸과 수면에 휴식을 주세요. 결론은 전립선은 단순히 약이나 연간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깊게 숨을 쉬고 조금 더 많이 움직이세요. 현명하게 마시고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전립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과 삶에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치유되고 리셋되며 스스로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수면이 방해받으면 모든 것이 방해받습니다. 호르몬이 균형을 잃고 염증이 침투하며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내 전립선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하고 회복적인 수면을 취하는 남성들은 심각한 전립선 문제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스크롤하고 늦은 밤 카페인을 마시거나 긴장한 채로 누워서 마음이 진정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진정한 치유의 기회를 얻고 싶다면 밤을 보호하세요. 이완 루틴을 만드세요. 저녁 식사 후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화면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몇 분의 호흡 운동도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몸에게 이제 시간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극제를 피하고 어둠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주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리듬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는 잠자는 동안 호흡이 잠시 멈추는 상태로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위험합니다. 전립선암의 위험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곤하게 일어나거나 크게 코를 골거나 하루 종일 흐릿한 느낌을 받는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 것은 단순히 수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넓게 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침묵입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알고 경청하고 필요한 것을 해주는 자유입니다. 일이 악화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나누세요. 의사와 파트너와 형제, 아들, 친구들과 이야기하세요. 검진에 대해 물어보세요. PSA 검사는 빠르고 고통이 없으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전립선은 단순히 의사들이 만지는 불분명한 셈이 아닙니다. 이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고 강하며 부끄러움 없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수면을 소중히 여기세요. 생명이 그것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돌보세요. 단순히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가 앞구매에 비해서가 지치깝게하게가 아니라 온전하고 대담하게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아끼는 남성들과 이 에피소드를 공유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라는 상기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날 건강하게 잘 살고 능동적으로 사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